매서운 바람이 위병소의 낡은 철문을 흔들었다. 이진우 상병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경계근무 수칙을 되뇌었다.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과 지척에 있는 비밀 경호시설로 인가되지 않은 인물의 출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철문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노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허름한 남루한 옷차림에 쭈글쭈글한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려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했다. 차림새만 본다면 동네를 배회하는 평범한 할머니나 다름없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곳은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면회는 안 됩니다. 진우는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민원인과 방문객을 상대해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단호한 어조에 금방 발길을 돌리곤 했다. 하지만 노파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빤히 쳐다봤다. 그 시선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고 왠지 모르게 진우의 심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박준호 경호원장을 만나러 왔네. 노파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 경호원장. 그 이름에 진우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현직 경호원장은 이 시설의 최고 책임자였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박 경호원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사적인 면회는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우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노파는 한숨을 쉬더니 품속에서 낡고해진 지갑을 꺼냈다. 쭈글쭈글한 손가락이 지갑 안을 더듬더니 이내 빛바랜 신분증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내밀었다.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신분증을 받아 들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가족에게 받은 신분증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신분증의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노파였다. 하지만 직위란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문구는 진우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다. 대통령 전속 경호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나마 특수임무 전담팀 팀장이라는 글자도 보였다. 20여 년 전의 발행일자는 그 신분증이 결코 최근의 것이 아님을 알렸다. 진우의 손에 든 신분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노파를 다시 바라봤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다. 초라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느껴지는 듯했다. 한숙자, 경호관님? 진우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한숙자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진우는 급히 위병소 내부로 들어가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상관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숙자라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역력했다. 20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과 함께 사라진 전설적인 경호관 한숙자.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순직 처리되었거나 적어도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경호실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과장 김민준이 직접 위병소로 내려왔다. 김민준은 말쑥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한숙자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한숙자 씨,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색이 스며 있었다. 한숙자는 김민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랜만이야, 민준아. 많이 컸네. 그녀의 말에 김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녀의 태도는 그를 부하가 아닌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처럼 대하는 듯했다. 안으로 모셔. 김민준은 진우에게 짧게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지만 진우는 그가 무언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진우는 한숙자를 안내하며 그녀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폈다. 노쇠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처럼 보였다. 복도를 지나 중앙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한숙자는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기억 속의 지도를 더듬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쪽 벽면에 걸린 역대 경호원장들의 사진 액자에서 멈췄다. 가장 최근의 사진에는 박준호 경호원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한숙자와 박준호,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바로 20년 전 암살 사건에서 희생된 박정훈 경호원이었다. 박준호 경호원장의 친동생이자 한숙자와는 각별한 동료였다. 한숙자의 눈빛에 깊은 슬픔과 회한이 스쳤다. 김민준은 한숙자를 별도의 면담실로 안내했다. 할머니, 아니, 한숙자 경호관님. 도대체 20년 동안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박 경호원장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한숙자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나는 그저 진실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다. 20년 전 그날, 정훈이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녀의 눈동자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북측 소행으로 밝혀졌고 박 경호원님은 임무 중 순직 처리되셨습니다. 그는 한숙자의 말을 일축하려는 듯했다. 정훈이는 배신당했어. 한숙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날의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었어. 그녀의 시선은 김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그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숙자 씨께서는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환각이나 망상에 시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리상담을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한숙자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듯했다. 한숙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20년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정훈이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된 박준호 경호원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진실을 알아야만 해. 김민준은 긴장한 듯 보였다. 그게 무슨 박 경호원장님의 아들 박지호 씨가 이번에 경호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숙자는 김민준의 말을 끊고 이어갔다. 지호는 정훈이와 많이 닮았더군. 그 아이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닥쳐서는 안 돼. 나는 정훈이의 복수를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막고 싶을 뿐이다. 김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면담실 문 쪽으로 향했다. 경호관님,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박경호 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이 방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눈짓을 보냈다. 진우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면담실 문 밖에서 경계태세를 취했다. 문이 닫히자 한숙자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8년 전의 끔찍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빗발치는 총성, 쓰러지는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박정훈 경호원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을 되뇌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박정훈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할 참이었다. 진우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김민준 과장의 얼굴에서 읽을 수 없었던 불편함과 한숙자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깊은 슬픔이 그의 마음속에 의문을 던졌다. 단순한 노파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기운이었다. 그는 다시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한숙자, 이 세 글자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20년 전의 사건, 박정훈 경호원, 그리고 지금의 박준호 경호원장. 이 모든 연결고리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묘한 조합이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김민주는 한숙자를 면담실에 남겨둔 채 경호원장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뇌리 속에서는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들이 회오리쳤다. 한숙자의 등장은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박준호 경호원장에게 한숙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보고했다. 한숙자 경호관이요. 살아있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박준호 경호원장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책상에 놓인 박정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동생의 죽음은 그에게 평생의 짐이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한숙자 경호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행방불명되었던 터라 지금 나타난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김민주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준호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박정훈 경호관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한숙자의 말을 전달했다. 그는 박준호의 반응을 살폈다. 박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조작이라니? 그 사건은 이미 철저하게 조사되었고 북측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숙자 경호관이 충격으로 인한 창난 증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녀가 박지호 경호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김민준의 말에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 박지호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동시에 박정훈의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의 상징이기도 했다. 지옥까지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숙자 경호관은 일단 경호실 내 심리상담실에 머물게 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20년 전 사건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경호원장실을 나서며 입술을 깨물었다. 박준호가 사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서둘러 보안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병수 팀장님,
20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서류들을 검토할 팀을 꾸려 주십시오. 이진우 상병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진우는 김민준 과장의 지시를 받고 의아했지만 곧 20년 전 사건 재조사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흥미와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서류 보관실로 향했다. 수많은 서류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발견했다.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2005년 박스 안에는 빛바랜 서류철들이 가득했다. 먼지 쌓인 서류들을 꺼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우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보고서, 증언록, 현장 사진, 그리고 부검 기록까지. 모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특히 박정훈 경호원의 부검 기록과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사진들을 유심히 봤다. 사진 속 박정훈은 총탄을 여러 발 맞고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총상이 심각한 한숙자의 모습도 보였다. 공식 보고서에는 박정훈이 대통령을 대신해 몸을 던져 총탄을 막아내며 순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였다. 박정훈의 총상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리고 한숙자가 총상을 입은 부위도 일반적인 교전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날 밤 진우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숙자의 초췌한 얼굴과 그녀의 신분증에 찍힌 대통령 전속 경호원이라는 글자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리고 박정훈 경호원의 사진 속 모습과 부검 기록. 20년 전의 사건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다음 날, 진우는 조사팀장인 이병수 팀장에게 자신이 발견한 의문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팀장님, 박정훈 경호원님의 총상 부위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한숙자 경호관님의 부상도요. 이병수 팀장은 진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네가 보기에도 그런가? 나도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의문이었네. 당시 수사팀은 워낙 긴박한 상황이라 깊게 파고들지 못했고 북측 소행이라는 결론에 급급했지. 이병수 팀장은 베테랑 경호원이었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숙자 경호관님이 당시 사건 이후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너무 부실합니다. 마치 일부러 지워진 것 같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이병수 팀장은 진우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그렇군. 자네가 잘 봤어. 어쩌면 한숙자 경호관님이 말하는 조작이라는 것이 정말일 수도 있겠군. 그의 눈빛에 진지함이 깃들었다. 자네, 이 조사를 계속해보게. 내가 뒤를 봐주지. 대신 너무 티나지 않게 조심하고. 진우는 이병수 팀장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그는 다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사건 당일 현장에서 회수된 물품 목록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USB 드라이브에 대한 후속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우는 직감적으로 그 USB가 핵심적인 단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김민준은 한숙자를 심리 상담실에 가두다시피 했다. 한숙자 씨, 저희는 경호관님의 안위를 걱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호관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 잠시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한숙자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가둬두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경험은 그가 단순한 상사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USB는
어디에 있나? 한숙자는 김민준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다. 김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USB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한숙자의 예리한 눈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정훈이가 죽기 직전에 내게 건네준 것이었다. 분명히 카메라에 찍혔을 텐데. 한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 김민주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경호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USB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호관님의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는 한숙자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숙자는 더 이상 김민준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은 심리상담실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20년 전 그날 박정훈 경호원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총알은 이상한 방향에서 날아왔고 그를 죽인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였다. 그리고 그 배신자의 얼굴이 한숙자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눈을 감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박정훈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아들인 박지우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몸을 점검했다. 비록 늙고 허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진우는 밤새도록 USB 드라이브에 대한 기록을 찾아 헤맸다. 그는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수사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현장 감식반 소속이었던 한 직원의 비공식적인 메모에서 USB 드라이브에 대한 짧은 언급을 찾아냈다. 현장에서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 발견. 상부에 보고 후 회수됨. 이 메모는 공식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어 있었다. 진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김민준 과장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이병수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병수 팀장은 진우의 발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USB라. 그렇다면 한숙자 경호관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군.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야. 이병수 팀장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김민준 과장이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네, 조심해야 하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한숙자의 눈빛에서 읽었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20년의 세월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다. 그날 저녁 진우는 몰래 심리 상담실로 향했다. 그는 한숙자가 갇혀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발견한 USB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고 싶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한숙자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아니, 한숙자 경호관님. 진우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한숙자는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무슨 일이지? 제가 20년 전 사건 서류를 다시 검토하다가 USB에 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진우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떤 직원이 남긴 비공식적인 메모에 현장에서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 발견.
상부에 보고 후 회수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었고요. 한숙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USB가 정말 있었군. 역시 김민준이 그걸 감추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정훈이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것이 그 USB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할머니의 결백과 박정훈 경호관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숙자는 진우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자네, 왜 나를 돕는 거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일 텐데. 저는 경호관님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경호관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정의감은 순수했고 한숙자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한숙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기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군.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 USB는 아마 김민준의 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절대로 그 USB를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거야. 아마도 없애버리려 할 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우가 물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 그게 정훈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한숙자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녀의 고단했던 삶은 이제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함께 2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녘 심리상담실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었다. 한숙자는 잠시 눈을 붙였다 떴다. 20년의 세월이 그녀의 육신을 쇠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다. 이진우 상병이 전해준 USB에 대한 단서는 그녀의 오랜 짐작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김민준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정훈 경호원의 죽음 뒤에 더러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더듬었다. 20년 전 그날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피어오른 화약 냄새, 비명소리, 그리고 총탄이 빗발치던 아수라장 속에서 박정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지키려 했다. 그가 쓰러지기 직전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는 작은 USB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세상에 밝혀야 해.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다. 그녀는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후로 그녀는 경호실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 USB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아침 일찍 이병수 팀장에게 한숙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했다. USB 드라이브, 한숙자 경호관님은 그걸 박정훈 경호관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직접 건네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요. 이병수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결국 김민준 과장이 관련된 게 확실하겠군. 하지만 그는 경호실의 핵심 인사야. 함부로 손댈 수는 없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할 거야.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야. 자칫하면 우리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려웠지만 한숙자의 결의에 찬 눈빛과 박정훈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이병수 팀장의 도움을 받아 경호실 내 정보망을 통해 김민준 과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상하게 보였다. 특히 그가 퇴근 후 향하는 곳이 어딘가 은밀해 보였다. 며칠 후 진우는 김민준이 퇴근 후 외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미행을 계속했고 김민준이 한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밤늦게까지 김민준은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낡은 우편함에서 강성훈이라는 이름표를 발견했다. 강성훈, 진우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20년 전 사건 당시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다고 알려진 유일한 생존자였다. 진우는 이병수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팀장님, 김민준 과장이 매일 밤 강성훈 씨 집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훈 씨는 20년 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고요. 이병수 팀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성훈?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군. 그는 공식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김민준이 그를 은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건가? 그의 눈빛에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좋아. 자네는 일단 한숙자 경호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강성훈이 그녀에게 중요한 기억을 되찾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 진우는 조심스럽게 한숙자를 찾아갔다. 경호관님, 강성훈 씨를 아십니까? 한숙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성훈, 그 아이가 살아있었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정훈이의 가장 친한 후배였지. 그날 정훈이를 죽인 총알이 나를 향했을 때 강성훈이 몸을 던져 나를 막으려 했어. 그 아이도 크게 다쳤고 그 후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성훈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김민준 과장이 강성훈 씨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 집을 방문하고 있고요. 진우의 말에 한숙자의 얼굴에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민준, 이 사악한 놈. 한숙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강성훈을 감금하고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 그 USB가 아니더라도 강성훈의 기억만 되찾을 수 있다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강성훈을 만나야 해. 반드시. 진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경호관님은 지금 사실상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숙자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느껴졌다. 자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당장 강성훈을 만나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진우는 결심했다. 그는 이병수 팀장에게 강성훈을 직접 만나 한숙자와 대화하게 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병수 팀장은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한숙자의 간절함과 진우의 끈기에 결국 동의했다. 좋아, 내가 방법을 찾아보지. 하지만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 자칫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그날 밤 김민준은 평소처럼 강성훈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강성훈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먹였다. 강성훈은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기억은 20년 전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조각나 있었다.
김민주는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언제든 그의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 김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우는 이병수 팀장이 미리 준비해둔 잠금장치 해제 도구를 이용해 아파트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숙자와 함께 강성훈의 집으로 들어섰다. 강성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성훈아, 성훈아. 한숙자는 강성훈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강성훈은 한숙자의 목소리에 미약하게 반응했다. 그의 멍한 눈빛에 아주 작은 변화가 일었다. 한숙자는 그의 손을 꽉 잡고 2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주기 시작했다. 기억나니, 성훈아. 우리 함께 훈련받던 날들. 정훈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그날, 그 끔찍했던 날,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강성훈의 얼굴에 미묘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듯했다. 한숙자는 품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한숙자, 박정훈, 그리고 강성훈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강성훈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강성훈의 눈이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형, 정훈, 형. 한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성훈아. 정훈이야. 네 가장 친한 형이자 동료였던 박정훈. 그는 억울하게 죽었어. 너는 그날 모든 것을 봤잖아. 기억을 되찾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그때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이 돌아온 것이었다. 진우는 깜짝 놀라 한숙자를 감쌌다. 김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김민준은 경호실 직원 몇 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와 한숙자를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진우는 한숙자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군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이용해 직원들을 뿌리쳤다. 한숙자도 비록 노쇠했지만 그녀의 몸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공격을 피하며 진우를 도왔다. 아수라장 속에서 강성훈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듯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김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에 공포와 함께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뇌리 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20년 전 그날, 총성이 빗발치던 순간 박정훈이 쓰러지기 직전 외쳤던 말, 그리고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던 김민준의 모습. 강성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입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 네가 정훈이 형을 죽였어. 강성훈의 예상치 못한 외침에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충격과 분노로 눈을 부릅떴다. 이런 미친놈이. 그는 강성훈에게 달려들어 그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우와 한숙자는 강성훈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찼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김민준이 있었다는 것. 그는 박정훈을 죽인 진범이었고 20년 동안 그 사실을 은폐해왔던 것이었다. 강성훈 씨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그는 김민준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녹음 기능을 켜둔 것이었다. 김민준은 광분했다. 그는 진우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지키며 강성훈을 보호했다. 한숙자는 이 상황을 틈타 재빨리 강성훈을 일으켜 세웠다. 도망가자, 성훈아. 여기서 벗어나야 해. 한숙자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바로 그때 아파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병수 팀장이 연락을 받고 지원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대로 잡힐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을 하듯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김민준의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김민준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진우는 쓰러진 김민준을 뒤로하고 한숙자와 강성훈을 이끌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아파트 밖에는 경찰차와 경호실 차량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병수 팀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들 괜찮나? 강성훈 씨는? 괜찮습니다, 팀장님. 강성훈 씨도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김민준 과장이 범인입니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의 손에는 녹음된 휴대폰이 단단히 쥐어 있었다. 한숙자는 강성훈의 어깨를 감쌌다. 강성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는 과거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고통과 함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는 듯했다. 이병수 팀장은 진우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김민준 과장, 강성훈 씨의 증언과 이진우 상병이 확보한 녹음 파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20년 전 박정훈 경호관 살해 및 은폐 혐의입니다. 김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철함은 없었다. 오직 절망과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20년간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한숙자는 김민준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미약한 안도감. 그녀는 박정훈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강성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한 조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민준은 단지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김민준이 체포된 소식은 경호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조직 내부에서는 혼란과 불신이 확산되었다. 박준호 경호원장은 김민준의 체포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오랜 의문이 이렇게 풀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진우 상병과 이병수 팀장에게 모든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숙자는 경호실 내부의 심리상담실이 아닌 이제 경호원장의 지시로 마련된 편안한 숙소에 머물게 되었다. 강성훈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은 아직 파편적이었지만 김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터져나왔던 외침은 그날의 핵심적인 진실이었다. 진우는 강성훈의 회복을 기다리며 그가 기억을 완전히 되찾아 줄 추가적인 증언을 기대했다. 한편 진우는 이병수 팀장과 함께 김민준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했다. 그들은 USB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졌다. 김민준은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파괴하려 했지만 진우가 이미 녹음 기능을 켜둔 덕분에 강성훈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정훈이 남겼다는 USB 드라이브였다.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김민준은 치밀한 사람이었다. 중요한 증거를 쉽게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었다. 진우는 김민준의 서랍을 뒤지다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업무용 수첩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이 수첩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닐 거라고 속삭였다. 수첩 안에는 업무 관련 메모들과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암호 같았다. 이게 뭘까요, 팀장님? 진우는 수첩을 이병수 팀장에게 건넸다. 이병수 팀장은 수첩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군. 뭔가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혹시 금고 비밀번호라든지 은닉 장소라든지. 진우는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작은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낯익은 문양이었다. 경호실 본관 지하에 오래된 통신실 문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었다. 그 통신실은 현재 폐쇄되어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 문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호실 본관 지하 통신실 문에 있는 문양입니다. 이병수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 자네 눈썰미가 대단하군. 그곳은 20년 전 사건 이후로 폐쇄된 곳이야. 혹시 김민준이 그곳에 무언가를 숨겨둔 건 아닐까? 그들은 즉시 폐쇄된 통신실로 향했다. 통신실 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녹이 슬어 있었다. 이병수 팀장은 특수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내부는 온갖 오래된 장비들과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진우는 수첩에 적힌 암호를 풀기 위해 통신실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수첩의 숫자와 기호들은 통신 장비들의 다이얼이나 스위치 위치를 나타내는 듯했다. 그는 수첩의 암호대로 장비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통신 장비 중 하나가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 안에는 검은색의 작은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찾았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진우는 흥분하여 외쳤다. 그의 손은 떨렸다. 이것이 바로 박정훈 경호원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의 열쇠였다. 이병수 팀장은 USB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이게 바로 그 USB로군.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겠어.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벅찬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USB 드라이브를 가지고 경호원장실로 향했다. 박준호 경호원장은 그들이 USB를 찾았다는 말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오래된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영상은 20년 전 사건 당일 박정훈 경호원의 몸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로 녹화된 것이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경호원장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영상 속에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박정훈이 대통령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박정훈이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향해 총을 쏜 것이 북측 요원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영상은 흔들렸지만 분명히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것은 다름 아닌 김민준이었다. 영상 속 김민준은 냉철한 표정으로 박정훈을 향해 총을 쏘고 이내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김민준이 박정훈의 주머니를 뒤져 USB를 빼앗으려는 순간 박정훈이 필사적으로 USB를 던져 한숙자에게 건네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경호원장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준호 경호원장은 충격으로 인해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동생을 죽인 것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였고 그 사실이 20년 동안 은폐되어 왔다는 것에 그는 큰 고통을 느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가 내 동생을 죽였다니.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진우는 박준호 경호원장의 고통에 공감하며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USB가 얼마나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한 가족의 비극과 한 국가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폭탄이었다. 이병수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영상은 김민준이 박정훈 경호원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박준호 경호원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김민준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동생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즉시 영상과 강성훈의 증언을 토대로 김민민의 배후 세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체포된 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USB 영상과 강성훈의 증언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진우는 김민준의 과거 기록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준은 오래전부터 비밀스러운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 조직은 정치, 경제, 언론계의 거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20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기회로 삼아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었다. 박정훈 경호원은 우연히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진우는 한숙자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전했다. 경호관님, USB에서 영상이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박정훈 경호관님을 살해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은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들은 20년 전 대통령 암살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한숙자는 진우의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짐작해왔던 진실을 마주하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밀려왔다. 내가 그날 쓰러지지 않고 그 USB를 세상에 알렸더라면 정훈이는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아닙니다, 경호관님. 경호관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진우는 한숙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위로에 한숙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금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김민준 한 놈으로 끝낼 수는 없어. 그를 조종했던 배후의 그림자들을 모두 밝혀내야 해. 그래야만 정훈이가 비로소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한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민준의 배후에 있던 인물들의 정체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 중에는 현재 국회의원인 이정석과 대기업 회장인 최성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죄를 은폐해왔다. 하지만 이제 USB 영상과 강성훈의 증언, 그리고 김민준이 남긴 단서들로 인해 그들의 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20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의 진실, 경호실 내부의 배신과 음모, 전직 경호관의 귀환과 진실 추적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를 장식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고 신뢰했던 권력의 이면에 이렇게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에 경악했다.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그들은 한숙자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파로 몰아갔고 진우와 이병수 팀장을 음모론에 빠진 자들로 매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려 했고 언론에 압력을 가했다.
진우와 이병수 팀장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증거는 명백했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들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정훈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한숙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착하게 다음 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2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이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진우에게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한숙자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들에게는 약점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치밀한 인간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야 해.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론화시켜야만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숙자의 조언에 따라 김민준과 이정석, 최성철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젊은 시절, 그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저질렀던 더러운 행위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냈던 또 다른 희생자들의 존재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거대한 부정부패와 맞서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라한 외모 뒤에 강인한 정신과 날카로운 직감을 숨긴 한숙자 경호관이 서 있었다. 진실을 향한 수사는 김민준 한 명을 넘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은 자신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풀려나온 진실의 조각들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USB 영상과 강성훈의 증언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다. 한숙자는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진우에게 다음 단계의 전략을 제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궁지로 몰아야 해. 한숙자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녀는 진우에게 김민준, 이정석, 최성철 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년 전 사건 이전의 행적과 그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진우는 이병수 팀장의 도움을 받아 경호실 내부의 비공식 정보망과 외부 정보원들을 통해 이들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정석 의원은 젊은 시절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온갖 비리와 편법을 동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최성철 회장 역시 불법적인 기업 인수합병과 노동자 탄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행 뒤에는 언제나 김민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것이었다. 특히 진우의 눈길을 끈 것은 이정석 의원의 과거였다. 그는 정치 신인이던 시절 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액의 비리 스캔들에 연루될 뻔했지만 의문의 사고로 핵심 증인이 사망하면서 위기를 넘겼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사건은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진우는 직감적으로 이정석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김민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진우는 한숙자에게 이정석 의원의 과거 비리 스캔들과 의문의 증인 사망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한숙자의 얼굴에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떠올랐다. 그 사건 어렴풋이 기억나는군.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지. 그 증인이 누구였지? 이름은 박동철이었습니다. 당시 건설회사 임원이었고요.
진우가 답했다. 한숙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동철이라고. 그럴 리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훈이의 삼촌이었어. 박정훈 경호관의 외삼촌. 진우는 깜짝 놀랐다. 네, 박정훈 경호관님의 삼촌이요. 그래, 정훈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 외삼촌이 억울한 일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훈이가 직접 도와주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숙자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었다. 그 사건도 김민준과 연관이 있었던 건가?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정석, 최성철, 그리고 김민준. 그들은 오래전부터 권력을 탐하며 악행을 일삼아왔고 그들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 박동철을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박정훈은 외삼촌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다 그들의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20년 전 사건은 단순한 대통령 암살 미수가 아니라 그들의 오랜 악행을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한숙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민준은 박정훈을 죽이고 그의 외삼촌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야. 이 모든 것이 권력과 욕심 때문이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김민준이 숨긴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동철 씨 사건과 관련된 증거요. 진우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김민준은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는 자가 아니야. 그는 오히려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숨겨두는 타입이지. 한숙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김민준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박동철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동철의 가족 중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동철에게는 오래전 해외로 이민 갔던 여동생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박하영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다. 박하영은 현재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진우는 박하영을 찾아갔다. 그녀는 숙모의 죽음에 대해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삼촌의 죽음을 단순 사고사로만 알렸을 뿐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박하영에게 박동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과 김민준의 개입에 대해 설명했다. 박하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진우가 내민 증거들과 한숙자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삼촌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그들을 돕겠다고 자원했다. 그녀는 삼촌이 죽기 전 자신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진우에게 건넸다. 편지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암호처럼 진우는 그 암호가 김민준의 수첩에 적혀 있던 암호와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박하영과 함께 암호를 풀어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샘 노력 끝에 암호의 의미를 밝혀냈다. 그것은 박동철이 죽기 직전 김민준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증거들이 숨겨진 장소를 나타내는 좌표였다.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김민준의 과거 별장이었다. 오래전 김민준이 은밀하게 사용하던 별장으로 지금은 폐쇄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병수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병수 팀장은 즉시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김민준의 별장을 급습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숙자는 주저했다. 김민준은 그곳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수도 있어. 그녀의 직감은 예리했다. 한숙자는 진우에게 김민준의 심리를 이용한 역이용 작전을 제안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체포되었어도 아직 자신의 비밀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숨긴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만 그가 숨겨둔 진짜 약점을 꺼내 보일 것이다.
그들은 박하영이 가지고 있던 박동철의 편지와 김민준의 수첩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증거의 내용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그저 김민준의 치명적인 약점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흘렸다. 언론은 즉시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김민준 숨겨진 또 다른 죄. 20년 전 사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나 등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 이 소식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민준에게도 전해졌다. 김민준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두었던 증거가 발각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동철의 편지와 자신의 수첩에 대한 언급에 그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박동철이 남긴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자신은 물론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까지 파멸할 것이었다. 김민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정석과 최성철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이미 20년 전 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여기에 박동철 사건까지 더해진다면 그들의 정치 생명과 기업은 끝장이었다.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은 김민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 증거를 반드시 없애라. 그리고 그 증거를 찾으려는 자들을 제거하라.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한숙자의 조언대로 그들은 미끼를 던졌고 김민준과 그의 배후 세력은 미끼를 물었다. 김민준은 자신이 숨겨둔 진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옛 부하들을 움직였다. 어느 날 밤 진우는 김민준의 옛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지시를 받고 한숙자의 숙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숙자를 제거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 증거를 없애려 했다. 한숙자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숙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고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이용해 방어 태세를 갖췄다. 그녀는 진우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오고 있음을 알렸다. 그들이 날 죽이러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한숙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에게 숨겨진 진실을 모두 폭로할 거야. 진우는 즉시 한숙자의 숙소로 향했다. 이병수 팀장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한숙자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민준의 부하들이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김민준의 부하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지만 진우는 한숙자와 함께 싸우면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다. 한숙자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녀의 몸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민첩했다. 그녀는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 공격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20년 전의 전성기 시절처럼 날카로웠다. 싸움 도중 한숙자는 김민준의 부하 중 한 명이 숨겨둔 총을 발견했다. 그것은 20년 전 박정훈을 살해했던 총과 동일한 모델이었다. 한숙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총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다. 그 총으로 정훈이를 죽였지. 너희들은 살인자야. 한숙자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총을 빼앗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가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한숙자를 도우며 김민준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때 이병수 팀장과 경호실 지원 병력이 도착했다.
김민준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한숙자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민준과 그의 배후 세력은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잔인한 자들이었다. 이병수 팀장은 한숙자에게 다가갔다. 경호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한숙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20년 전의 끔찍한 악몽을 상징하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 총은 이제 진실을 향한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총을 이병수 팀장에게 건넸다. 이 총을 감식 의뢰해 주어. 20년 전 사건에 사용된 총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 이병수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총을 받아들었다. 그는 한숙자의 눈빛에서 그녀가 겪어온 고통과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느꼈다.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2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그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라한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한 여성, 한숙자 경호관이 서 있었다. 한숙자의 숙소에서 발견된 총기는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감식 작업에 들어갔다. 이병수 팀장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김민준의 옛 부하들을 신문하고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의 연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현대판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명명하며 연일 보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김민준은 구치소에서 자신을 찾아온 변호사에게 격분했다. 그 노파가 감히 그 총을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한숙자라는 노파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광분했다. 변호사는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의 지시를 전달했다. 두 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증거가 노출되기 전에 한숙자와 이진우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 그 노파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녀를 제거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장이야.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마지막 수를 쓰겠다. 절대 놓치지 마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야 해.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은 자신들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언론에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또한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여 한숙자와 진우를 암살하려 시도했다. 진우는 한숙자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병수 팀장 역시 경호실 내부의 협력자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보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대는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강력한 세력이었다.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고 거세졌다. 어느 날 밤 한숙자와 진우는 외부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의문의 차량으로부터 추격을 당했다. 킬러들은 주저없이 총기를 난사하며 그들을 위협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그는 군에서 배운 특수 운전 기술을 발휘하여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고 차량들을 따돌렸다. 한숙자는 침착하게 진우를 도왔다. 그녀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진우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오른쪽으로 꺾어. 저 건물 뒤로 숨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우는 한숙자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킬러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맞서 싸우는 상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숙자는 진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자네, 정말 이 위험한 싸움을 계속할 텐가? 이제라도 포기하면 자네는 안전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경호관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어떻게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호관님을 혼자 둘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숙자의 옆에서 박정훈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병수 팀장은 직접 결과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숙자의 숙소에서 발견된 총기는 20년 전 박정훈 경호원을 살해했던 총기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총기에서는 김민준의 지문과 총기를 구입했던 당시의 명의가 확인되었다. 이는 김민준이 박정훈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이병수 팀장은 즉시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검찰은 김민준, 이정석, 최성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다른 연루자들을 끌어들이려 했다. 또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비자금을 동원하여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 한숙자는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막아야 해. 그리고 그들이 숨긴 마지막 비자금의 행방을 찾아내야 해. 그 돈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진우는 한숙자의 지시에 따라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의 해외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해외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때 그들의 충실한 부하였던 김민준 역시 일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민준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진우는 이 사실을 이병수 팀장에게 보고했다. 이병수 팀장은 즉시 해외 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김민준이 빼돌린 비자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숙자는 김민준의 심리를 다시 한번 파고들었다. 김민준은 치밀하지만 동시에 허영심이 강한 자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그 돈을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곳이어야 해. 한숙자는 김민준의 과거를 되짚었다. 김민준은 젊은 시절 경호원으로서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경호실 본관의 어느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숙자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 장소, 바로 경호실 내부의 기념관이었다. 경호실의 역사와 순직한 경호원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 그 누구도 그곳을 비자금 은닉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곳이었다. 한숙자는 진우와 이병수 팀장에게 기념관을 수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수 팀장은 반신반의했지만 한숙자의 오랜 직감을 믿고 수색을 허가했다. 진우는 기념관으로 향했다. 기념관 내부에는 역대 경호원들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이 가장 존경했던 선배 경호원의 유품이 전시된 공간을 유심히 살폈다. 그곳에는 김민준이 직접 기증했던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경호복이 전시되어 있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그 경호복이 수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경호복을 살폈고 경호복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금고의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기념관 한쪽 벽면에는 경호실 역사를 기록한 오래된 석판이 세워져 있었다. 석판 뒤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다. 그는 열쇠를 이용해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외화 뭉치와 함께 낡은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찾았다! 진우는 흥분하여 외쳤다. 이것은 김민준이 자신에게 최후의 보험으로 남겨두었던 비자금과 핵심 증거들이었다. 노트북 안에는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 내역과 해외 비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또 다른 살인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심지어 20년 전 박정훈 경호원 살해 사건의 전말과 그들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김민준 비자금 발견, 권력형 비리 게이트 전모 드러나, 20년 전 경호원 살해 사건, 재수사 착수 등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김민준은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절규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정석 의원과 최성철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압박,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수했다. 한숙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안에는 승자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20년의 고통과 희생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정훈의 명예를 회복했고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강성훈은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안도했다. 박하영은 삼촌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진 것에 감사하며 한숙자와 진우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박준호 경호원장은 진우를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자네 덕분에 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었네. 그리고 한숙자 경호관님에게도 정말 감사드린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야. 그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경호원이야.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싸워주게. 진우는 박준호 경호원장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다. 그는 한숙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오랜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한숙자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박준호 경호원장의 아들 박지호 경호관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에게 아버지 박정훈의 진실을 직접 이야기해주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김민준, 이정석 의원, 최성철 회장이 모두 구속되면서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거대한 파편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국민들은 오랜 기간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추악한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정훈 경호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는 비로소 진정한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한숙자는 숙소에 마련된 작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오랜 염원을 이룬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진우는 그런 한숙자 곁을 말없이 지켰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었다. 이병수 팀장이 방문했다. 경호관님,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김민주는 모든 죄를 인정했고 이정석과 최성철도 자신들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 이제야 정훈이가 편히 잠들 수 있겠군. 한숙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20년의 세월, 그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그녀의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경호관님, 박준호 경호원장님께서 박지호 경호관을 경호관님께 보내셨습니다. 경호관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병수 팀장의 말에 한숙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이 모든 싸움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박정훈의 아들 박지호였다. 잠시 후 박지호 경호관이 숙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아버지 박정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젊은 시절 박정훈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박지호는 한숙자를 보자마자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한숙자 경호관님,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한숙자는 박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 박정훈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지호야,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박지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누구도 제게 진실을 말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의문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박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갈증이 담겨 있었다. 한숙자는 조용히 자신의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박정훈이 어떻게 김민준의 배신에 의해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USB를 손에 쥐었지만 총상으로 의식을 잃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간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고통과 회한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금 가슴 아파했다. 정훈이는 정말 훌륭한 경호원이었다. 그는 늘 정의를 위해 싸웠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어. 너의 아버지는 영웅이다, 지호야. 누구도 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어. 한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박정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지호는 한숙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한숙자의 희생에 대한 슬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이 교차했다. 아버지께서 그런 진실을 알고 계셨을 줄은.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한숙자는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박지회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박정훈의 활기 넘치던 모습, 그리고 한숙자와 함께 훈련받던 때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박지호의 눈길을 끌었다. 바로 젊은 박정훈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의 박지호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박정훈은 아들 박지호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박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어루만졌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네오의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걱정했고
너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지키려 애썼지. 한숙자의 목소리는 애틋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고 싶었어. 그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진실과 정의였다. 박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호관님. 이제야 제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한숙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그가 짊어져왔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숙자가 20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을 알기에 그녀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얻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그 후 한숙자는 경호실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예나 권력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박정훈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기에 그 목적이 달성된 지금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했다. 박준호 경호원장은 한숙자에게 경호실 고문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숙자는 진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자네는 훌륭한 경호원이야.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싸워주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림자 속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게. 한숙자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경호관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진우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그는 한숙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강인함,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 한숙자는 조용히 경호실을 나섰다. 그녀의 뒤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남긴 깊은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성훈이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한숙자를 따라 나섰다. 그는 아직 완벽하게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한숙자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은혜를 느꼈고 그녀를 가족처럼 따랐다. 한숙자와 강성훈은 도시의 북적임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노파와 중년 남성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권력의 어둠에 맞서 싸워 이긴 강인한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찾았고 자신들의 평화를 찾았다. 한편 진우는 경호실에 남아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그는 한숙자가 남긴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겼다. 그는 정의를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권력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훗날 훌륭한 경호관으로 성장하여 한숙자와 이병수 팀장의 뒤를 이어 정의를 수호하는 빛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박지호 경호관은 경호실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 박정훈의 정신을 이어받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에 임했다. 그는 때때로 한숙자를 찾아갔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강성훈이 함께였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어 한숙자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한숙자는 따뜻한 미소로 박지호를 맞이했다. 그녀는 박지호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박정훈의 못다 이룬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박정훈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한숙자와 진우, 강성훈이 함께 심어놓은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굳건히 서 있었다. 소나무는 마치 박정훈의 굳건한 정신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숙자는 소나무에 기대어 박정훈에게 속삭였다.
정훈아, 이제야 네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네 아들은 훌륭하게 잘 자랐어. 그리고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워졌단다. 네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햇살이 쏟아지는 소나무 아래 한숙자와 박지호 그리고 강성훈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얼룩졌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고 그들은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초라한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한 영혼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의 어둠에 맞서 싸워 진실을 밝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